삼성전자 주가가 26년 1월 7일 장중 14만 원을 넘기며 마침내 14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매수에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다 오른 뒤에야 관심을 가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10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14만 원이 되자 갑자기 대박줄하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대였던 2022년 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은 월 평균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4만 원을 돌파한 최근에는 월 2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무려 40배 차이입니다. 이런 패턴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죠. 엔비디아는 신고가 갱신이 연일 뉴스가 되자 뒤늦게 유입이 늘었고 SK하이닉스도 큰 랠리 이후 개인의 관심이 급증하는 장면이 반복됐죠. 이런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확증 편향과 군중 심리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내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기 시작하니까 나도 빨리 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패턴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그 이후 주가는 6만 원대까지 하락했거든요. 최고점 근처에서 산 투자자들은 30에서 40%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용성 편향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상승 소식들이 우리 뇌에 강하게 각인되면서 마치 계속 오를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하락 위험도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한번 14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보고 나면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어버리거든요. 15만 원, 16만 원도 그리 비싸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1년 전 8만 원이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죠. 세 번째는 FOMO, 즉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에서 삼성전자로 때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이런 감정적 판단이 결국 고점 매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할 때가 바로 팔 때다. 워렌 버핏도 남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어라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안다고 해도 막상 뉴스가 터지고 주변에서 주식 수익 자랑이 들리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이때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투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수할 때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거죠. 뉴스에서 봐서 주변에서 추천해서라고 쓰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판단인지 논리적 판단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하려면 250만 원씩 나누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한 번에 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역발상 지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비중이 80%를 넘으면 경계 신호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20%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고요. 남들이 살 때는 팔아볼까, 남들이 팔 때는 사볼까 고민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는 목표가가 설정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 가격에 도달하면 판단은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14만 원에 샀다면 16만 원에서 절반 매도, 18만 원에서 나머지 매도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룰이 없으면 욕심 때문에 계속 보유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도 결국 사후약 방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가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는 점이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인데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려면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약 15배 정도인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거든요. 특히 HBM은 일반 DRAM 대비 훨씬 높은 단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수록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업황 변동성이 크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또한 엔비디아가 직접 메모리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거든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동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남이 만든 뉴스에 반응하고 남이 올린 주가에 따라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는 것 말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워렌 버핏은 1970년대에 이미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를 간파했고, 피터 린치는 1980년대에 월마트의 성장성을 예견했거든요. 남들보다 5년, 10년 앞서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AI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AI 붐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AI가 이미 뉴스에 나온 뒤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죠. AI 혁명은 단순히 기술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먼저 도입한 공장이 경쟁사를 압도했듯이 지금은 AI를 먼저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이 승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해서 생산성을 10배 높이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10%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의 인적 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후자는 단순히 금융 자본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도구의 주인이 되느냐, 도구의 노예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AI를 단순히 검색 도구 정도로 여기는 사람과 업무 자동화부터 창작까지 전 영역에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는 이미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AI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도입 안 했어. 내 업무와는 관계없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20년 전 인터넷은 일시적 유행이야라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입니다.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업무의 30%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 도구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챗GPT로 이메일 초안을 만들어 보고, 미드저니로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해 보고, 노션 AI로 회의록을 정리해 보세요. 한 달만 써봐도 그 위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관련 기업들을 직접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AI 혜택을 받을 만한 곳들을 찾아보세요. 삼성전자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투자 안목을 기를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장기 트렌드를 읽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AI가 화두지만 5년 후에는 또 다른 기술이 부상할 수 있거든요. 퀀텀 컴퓨팅, 바이오테크, 우주항공 같은 분야들도 미리 공부해두면 남들보다 앞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정보 소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만 보지 말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테크크런치 같은 해외 매체들도 정기적으로 읽어보세요. 구글 번역기나 AI 도구를 쓰면 언어 장벽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분석을 잘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삼성전자든 다른 주식이든 AI 도구든 새로운 기술이든 일단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10만 원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주가를 확인하면서 어떤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해보는 겁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쌓여야 진짜 투자 실력이 늘거든요. AI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유료 버전을 한 달만 써보세요. 월 $20지만 그 가치는 몇백만 원어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봐야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 더 공부하고 나서라고 미루는데 이게 바로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완벽한 준비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AI 도구가 기대만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 경험이야말로 가장 값진 학습 자료가 됩니다. 워렌 버핏도 초기에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에 투자했다가 망한 것도 그중 하나죠.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오히려 그를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 14만 원 돌파에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비판만 할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행동이 감정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점이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뉴스에 반응해서 매수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패턴으로 바꿔야 해요. 이게 바로 개미에서 진짜 투자자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30분씩 투자해서 다음 주에 주목해볼 만한 뉴스나 이벤트들을 미리 정리해보는 거예요. 실적 발표, 신제품 출시, 정책 발표 등등 말이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종목 5개 정도를 정해놓고 매일 5분씩 그 회사들의 소식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사업 소식을 말이에요. 신규 계약, 기술 개발, 경영진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투자 안목이 생겨요. 세 번째는 매월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자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시장 환경에 변화는 없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만약 투자 논리가 깨졌다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요. 작더라도 매일 조금씩,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맞다, 나도 이런 실수를 했어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해서 생깁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막상 좋은 주식을 발견하면 몰빵하고 싶어지죠.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단기 수익에 혹해서 자주 매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의 힘을 믿습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동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월 특정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해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14만 원 돌파 뉴스를 보면서 조바심 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산업혁명 때 가장 먼저 몰락한 건 더 빠른 말을 찾으려던 마부들이었습니다. 반면 승리한 자들은 말 채찍을 버리고 증기기관의 레버를 잡은 사람들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엑셀 시트입니까? 아니면 AI 프롬프트입니까?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100배로 확장해주는 지적 자본 그 자체입니다. 내가 1시간 걸려 하던 기업 분석을 AI로 10분 만에 끝낸다면 여러분은 남은 50분을 또 다른 기회를 찾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 1%의 시간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당장 삼성전자 주식은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4만 원이 비싸냐 싸냐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투자의 성공은 올바른 타이밍보다는 올바른 과정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주가는 변동성이 있지만 여러분의 역량은 절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삼성전자 14만 원 돌파 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놓쳤네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다음엔 미리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셨나요? 그 차이가 5년 후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뉴스에 나온 후 뛰어드는 반응형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트렌드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선제적 투자자인가요? 지금까지 어떤 타입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히 삼성전자 고점 매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의 심리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모든 값진 교훈이 됩니다. 투자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과 함께할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도 이길 수 있는 숨겨진 투자처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형주 말고도 여러분이 발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